자, 일정을 다시 한번 얘기하기 전에 몸조리들 잘하고요. 아프지 말고. 네. 그러니까 일정부터 다시 얘기하죠. 오늘 무슨 요일이죠? 화요일이지. 오늘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수업하고 이번 주는 목요일은 없고 금요일 6시, 금요일 날 6시에서 10시. 10시입니다. 늦지 마시고요. 그러고요. 네. 그리고 뭐 또 얘기하겠지만 일요일 날은 없고요. 월요일 날도 6시에 수업이 이루어지고요. 화요일 날은 없고 목요일 날 수업 필요하고요. 네. 목요일 날은 교재가 수, 수업 1 개념 플러스 유형 이거 필요하고요. 특강 교재도 고쟁이들 수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차피 교재 마련을 할 김에 한꺼번에 주문해서 한꺼번에 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교재 사기 힘듭니다. 아니 뭐 저기 어디 소품 같은 데 가서 살 거면 그건 뭐 알아서 해도 되고요. 네. 기한은요. 기한은 그냥 RPM 한 권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개념서 필요 없이 뭐 노트 정리 같은 거 따로 시키든가 거기다가 정리하든가 뭐 그렇게 할게요. 네. 왜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번 얘기한 거예요. 자, 막판으로 갈 때 지금 뭐 공부를 좀 이렇게 해나가면서 좀 새로 공부하는 게 있어가지고 기분 좋게 희망을 찾고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지금은요. 네. 그런 공부가 중학교 때는 일부 과목은 먹고 일부 과목은 버리는 걸로 갔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면은 하는 것도 버리고 해놓은 것도 버리는 거예요. 네. 해놓은 걸 먹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명심하세요. 지금 당장 목요일, 금요일 날 시험 봐야 돼요. 그죠? 네. 예, 발등에 거의 불 떨어졌다고 봐야 돼요. 오늘 뭐 여러분들 선생님이 부르기는 했지만 실제로 딴 과목 공부를 해야 될 거다라고 봅니다. 네. 72번은 합성함수 그래프에 관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중간고사 때 나왔었죠. 그죠? 네. 하지 마시고요. 네. 자, 절대값도 이제 좀 그만합시다. 예. 뭐 특히 73번의 경우에는 fx가 x 곱하기 절대값 x-k 이렇게 돼가지고 그 x가 k보다 클 때 작을 때로 갈려야 돼요. 네. 근데 그 k가 변동이 되면 그래프가 또 바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모의고사 문제라고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fx의 경우는 절대값 풀어내면 2차 함수 되겠죠, 그죠? 네. 이게 2차 함수가 아니라 3차 함수는 모의고사 4점짜리 문제 되는 거고요. 이게 초월함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함수가 되면은 그 무조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아요, 이런 문제가. 그 뭐 여기뿐이겠어? 인천 지역도 싹 뒤져가지고 누군가가 인천 지역도 이렇게 문제 조합해서 뭐 이렇게 기출 문제 편집해서 이런 문제 많아요, 인천 지역. 이쪽도 많이 있고 저쪽 많이 있고 저쪽에 영종도 쪽엔 별로 문제 안 하려는 것 같은데. 자, 유리식과 무리함수 들어가 보죠. 좀 이쪽에서 문제를 좀 많이 못 풀고 좀 시험 대비 들어가는 게 뭐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공부들 각자 잘 했을 거라 믿습니다. 좀 78번까지는 문제가 특이한 게 없죠. 네. 그죠? 네. 지금 이 교재를 편집한 사람도 함수 처음부터 경우에서 끝까지 편집하는데 선생님이 예전에 뭐라 그랬냐면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합쳐서 두 개, 적게는 하나밖에 나오지 않고 나오는 게 뻔하거나 안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반 문제집에서 오히려 많고 기출문제에서 문제 찾았더니 꼴랑 몇 개밖에 지금 없습니까? 75서부터 78까지 무리식은 4개밖에 없는데 그것도 딱 그냥 분수식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네. 이게 보통이에요. 이게 보통인데 RPM하고 센에다가 해둔 뭐 이제 그 분수식 비정계수 저기 뭐지 그 비례상수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 있죠, 그죠?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유리함수도 뭐 그냥 일반적으로 정근선 보는 거는 별 볼 일 없어 보이고요. 문제들이 갑자기 난이도가 좀 확 내려가는 모습이죠. 문제가 쉽습니다. 문제가 쉬워요.
뭐 가볍게 풀기 좋을 것 같고요. 8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빨리 풀 방법이 없다 그랬죠. 일일이 다 해봐야 되죠. 근데 우리가 보통 풀었던 문제들은 지금 기억, 니은, 디귿, 리을처럼 이렇게 얌전한 게 아니라 분모의 x의 개수가 1이 아니게 주어진 경우가 있었죠. 그럼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서 다 풀어봐야 된다 그랬어요. 알겠네, 딱 있었고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86번 조심해야죠. 86번은 그러니까 뭐 언제든지 85번 먼저 언급할까요? x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0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얘기는 그냥 바로 유형을 얘기해버리면 이 그래프가 유리함수의 점근선 교점을 지나야지 말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간단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복잡하게 나올 수가 사실 없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질문을 할 수 있는 폭이 좀 적어서 그렇지 중요하긴 여전히 뭐 중요합니다. 자, 86번은 또 사분면 문제에 해당이 되는 거죠. 87번도 사분면 문제에 해당이 되는 건데 87번을 합시다. 문제가 두 개 있는데요. 자, 87번. 자, 87번 문제를 보면은 y는 분모 x-5 그럼 분자도 x-5 x의 개수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맞추면 되고요. 나머지 것들은 그대로 유지돼야 되니까 플러스 2a에다가 상수항 마이너스 15 맞추려면 마이너스 얼마 돼야 돼요? 20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x 마이너스 5분의 여기가 이렇게 뒤에가 먼저 써야 되니까 2a 마이너스 20에 뒤에 거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점근선의 교점이 좀 기대를 했는데 여기에서 미정계수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물어본 문제를 풀어본 문제 중에서 보통 보면 이제 여기에서 미정계수가 나오지 여기서 미정계수가 나오지는 않았죠. 여기서 미정계수가 나오면은 점근선의 교점, 그 세로 점근선, 가로 점근선의 그 점근선 자체가 흔들린다는 얘기가 되니까 문제가 꽤 어렵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이 문제는 좀 한 역할을 하네요. 이 부분. 이게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갈라지죠? 그래서 객관식 문제 쪽에는 이것도 당황하지 말고 문제를 잘 봐야 돼요. 그죠? 네. 이거 골치 아픈 거 아니야? 아니야, 객관식이에요. 1번부터 5번까지가 들어갔을 적에 이것이 원사이드로 다 음이나 원사이드로 다 양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네. 그죠? 네. 뭐 지금 같은 경우는 A가 10보다 크다, 작다기 때문에 A 기대하던 거하고는 별반 관계로. 그래도 5번 제외하면은 일반적으로 다 뭐라고 봐야 됩니까? 7, 8, 9가 여기 들어가면 이건 음수라고 일단 봐야 되는 거죠? 네. 네, 뭐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두 가지로 좀 갈라서 봐야 되는데 점근선 교점이 5와 1이다. 5와 1이다. 마이너스 2. 5와 마이너스 1이구나. 네. 5와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된다. 그게 X축, Y축. Y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적에 일단은 2a-20이 음수가 되면은 이쪽에 그려지는 거는 뭐 어떻게 되더라도 이쪽이 지금 문제에서 4사분면을 지나지 않도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2사분면. 문제를 섞어서 보고 있느냐? 2사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요거 원점 지나는 경우에 뭐 이거하고 상관없이 난 또 4사분면제하고 봤더니 그 위에 문제구나 그거는. 2사분면이면 결국 여기서도 뭐 지나는 게 관건이겠어요? 원점을 지날 때가 관건이 되겠죠, 그죠? 네, 원점을 지날 때가 관건이 되겠네. 그래서 0,0을 관계식에다 대입을 해야죠. 0,0 대입하면 얼마나 나와? 좀 계산을 해봐야 되겠네요. 0,0을 대입을 하면은 분모는 마이너스 5가 되고 분자 2a-20에 마이너스 1이 0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요거 넘어가면 1 될 거고 얼마분의 얼마가 1이냐?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5가 1이죠? 네. 그럼 2a-20이 마이너스 5가 돼야 되나? 이런 얘기네요? 네. a가 그럼 얼마죠? 2분의 10. 2분의 15 7.5? 네. 그죠?
맞는 얘기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7.5를 기준으로 이게 양수인 경우예요, 음수인 경우예요? 음수인 경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음수인 경우 헷갈리니까. 그러면 기준이 7하고 8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구한 이 값들은 둘 다 뭐에 해당이 되는 거냐 하면은 2a 빼기 20에 a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a가 7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가 얼마가 돼요? 14. 7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계산 결과가 얼마가 되냐고.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리고 8이 들어가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가 되게 되겠죠. 그쵸? 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6하고 마이너스 4하고 누가 더 그래프가 위쪽에 존재합니까? 마이너스 6일 때가 더 위에 존재하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요렇게 지낼 적에 2a-20이 마이너스 6이 되는 거고 요렇게 지낼 때가 2a-20이 마이너스 하고 물론 원점을 지날 때는 정확하게 2a-20이 마이너스 5가 될 수가 있겠죠. 네. 그죠? 그래서 실제로 2, 4분면을 지날 때와 안 지날 때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맞죠? 네. 그래요. 저런 문제예요. 많이들 뭐 다뤄봤었던 문제고. 그래서 뭐 A가 될 수 없는 거 하면은 뭐 이미 나와버린 상황이네요. 네. 문제가 오류가 있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뭐 나머지 거는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나지 않도록이죠. 네. 지나지 않도록 하는 A 값을 고르라는 건데 I 값이 될 수 없는 될 수 없는 거니까 네. 결국 2, 4분면을 지난 걸 골라달라는 얘기는. 네. 말잖아요. 말만 복잡해. 말을 왜 이렇게 하는 거야, 그지? 2, 4분면이 안 지나는 걸 찾아달라는 거죠? 네. 이게 아니죠? 지나는 걸 지나는 걸 찾아달라는 거죠? 헷갈린다니까. 어쨌든 간에 벌써 여기서 두 개가 벌써 나와버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좀 다분히 그런 게 보여요. 선생님도 학생들 테스트 문제 낼 때 보면 주관식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이미 답을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답을 설정을 한 거야. 그럼 이 문제 정답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7이요. 7이 되는 거야? 네. 그죠? 7이 되는 거죠? 그럼 7 빼놓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병풍으로 세운 것들이에요. 그냥 7을 1번 해놓고 그냥 8, 9, 10, 11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런 학생들이 문제 풀기가 좀 낫죠. 좀 상대하기가. 양음까지 굳이 상대를 다 해도 되고요. 거듭 얘기를 하지만요. 우리가 이런 걸 생각을 해볼 필요 있어요. 이런 문제의 그 종류에서 여기를 양과 음으로 구분해야 되는 문제가 알케이나 센에서는 난이도가 상급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손쉽게 풀 수 있는 거는 이게 범위가 주어서 이게 양인 경우, 음인 경우 요것만 따지는 경우인데 사실은 양인 경우가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 음인 경우는 조심을 해야죠. 조심하는 방법이 여기 노란색으로 쓴 게 조심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게 정확히 얼마인지 이걸 끝까지 잡아내야 돼요. 이걸. 네. 그러니까 y는 x분의 6하고 y는 x분의 마이너스 6하고 정확하게 대칭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수 기준으로 해가지고 숫자가 큰 게 더 멀리 있다. 정면선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위정계수가 들어가는 건 여기까지 본 적이 없죠. 그렇죠? 네. 문제가 굉장히 애매해요. 요 근래 나도 잘 못 본 것 같아요. 실전에서 뜨면 고민 좀 될 겸. 자, 그리고 88번서부터 굉장히 문제가 유사하게 90번까지 쭉 있죠. 아직은 문제를 다 안 봤지만 현재까지 보면은 유리함수는 좀 함수 파트보다는 좀 어때요? 문제가 조금 평이하게 나오는 경우죠. 비율로 봐야 돼요. 비율. 그럼 유리함수도 이렇게 평이한 것만 있을까? 그건 아니겠죠. 그런데 유리함수, 무리함수가 아닌 부분에 해당되는 문제에서 나오는 것과 여기서 나오는 거하고 그래도 조금은 이쪽은 좀 평이한 문제가 조금 많은 비율이 있다. 그게 맞아요. 좀 더 넘겨봐야 되겠지만 실제로 그냥 함수가 좀 많이 복잡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91번도 뻔한 문제, 92번도 뻔한 문제 뭐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93번은 유리함수의 역함수 공식이죠?
통상적으로 역함수와 관련된 성질이 유리함수에서는 우리가 역함수 공식을 외우고 있으니까 네. F와 F 인버스가 같다라는 걸 할 때 원래는 이 단원이냐면 어떻게 해요? F 합성 F가 I다. 이걸 쓰는 게 좀 더 유리하다 그랬어요. 그죠? 네. 그런데 유리함수는 역함수 공식을 외우고 있으니까 F 인버스를 직구를 하고 들어가야죠. 그죠? 어떻게 푸는 거죠? 어디 부분은 그대로 냅두고 어디 부분이 개수가 바뀌면서 부호가 바뀌는 거죠? 네. 어디하고 어디가 바뀌는 거죠? A하고 B하고 A죠. A하고 마이너스 1이에요? B하고 3이에요? A하고 마이너스 1. A하고 마이너스 1의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I B인 것 같은데. 다시 어느 부분이 바뀌고 어느 부분이 안 바뀌는 거예요? A하고 B가 바뀌고 마이너스 마이너스과 3. A하고 B가 안 바뀌고 이거 조심해야 돼요. 분모가 배열이 이상하죠. 네. 분모가 마이너스 X 플러스 B 이렇게 넣어야 되죠, 그죠? 네. 그럼 누구하고 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A하고 B. A하고 B가 자리도 바뀌면서 부호도 바뀌어야 모두 돼요. 바뀌어야 돼요. 신중하게 보셔야 돼요. 네. 실전에서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실수를 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항상 시험 기간에 임박했을 때 영어나 수학이라는 것이 감이 2, 3주 전보다 떨어지는 게 보통이에요. 학생들이. 딴 과목 대비 아니라. 그래도 국어하고 언어는 읽어서 푸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좀 덜해요. 근데 유독 수학이 그게 심합니다. 뭐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오늘까지 뭐 나하고 수업 시간에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쎄 빠지게 다른 거 하다가 금요일하고 이제 토요일하고 일요일 해가지고 바짝 땡겨 올려야 될 겁니다. 그죠? 네. 이런 것도 실수가 나와요. 이건 뭐 실수가 나오는 걸 어떡해. 그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94번의 두 번째 줄은 F하고 G가 서로 그대로 역함수라는 정의죠. 네. 네, 그러니까 본함수와 그러니까 F하고 G하고 역함수다라는 그냥 문제예요. 네. 그런 문제고요. 그 다음 페이지 문제 보죠. 그 다음 페이지네. 그 다음 번 문제. 네. 자, 문제는 좀 더 풀어봐야 되겠지만 문제 봤을 때 뭔가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이거였던 것 같은데 뭐 그런 거 있어요? 유리함수 관련해서 뭔가 거리의 최소값 이런 거 먼저 물어보면 산술기하 평균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아닐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유리함수 자체가 x가 있는 거 분의 1 나와가지고 산술기하에서 그 본함수 그 알파하고 알파분의 1의 역할을 할 적에 알파분의 1 역할을 하는 게 많이 있단 말이죠. 어쨌든 그런데 여기서 문제 좀 보면은 점 A와 함수 그래프 위의 점 P에 대해서 A, P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해라. 끝까지 읽어보니까 산술기하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자 보도록 할게요. 95번 일단은 함수부터 y는 x 플러스 1 x 플러스 1 2배 플러스 5 x 플러스 1분의 5 플러스 2 이렇게 되나요? 마이너스 플러스 5가 플러스 5가 아니에요? 2니까 마이너스 9. 아 잠깐만 이게 플러스 7이 아니라 얼마니? 마이너스 7. 비춰보는 거 마이너스 9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9 반대로 해서 잘못 봤어요. 이게 맞다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도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네. 자, 세로점 분선 x는 마이너스 1, 가로점 분선 마이너스. y는 2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나요? 네. 점 좀 볼까요? 마이너스 1,2라 그랬죠? 점에서. 필이면 여기 에이 재미없게 여기죠? 여기 네. 그죠? 그럼 여기에서 어딘가에 P가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어딘가에 P가 여기 있을 수 있는데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냐 이런 문제죠. 이런 거 거의 직관적으로 보는 거죠.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직선 기울기가 정확하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는 지점에서 여기에 P가 있든 여기에 P가 있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아니죠.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니라 그냥 정확하게 요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길이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네. 그러면 어떻게 구할 수가 있어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마이너스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그지? 네. 그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면 그 직선의 방정식과 이거하고 연립 방정식을 풀어서, 그죠? 연립 방정식이 나오게 되면은 연립 방정식이 또 나왔을 적에 그거의 x좌표, y좌표 구해서 이거하고 이거하고 점과 점 간 거리 공식 구해가지고 이 길이가 답이다. 맞습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뭐가 맞아 맞기는 씨.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그게 기억이 나야 돼.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결국은 기하적으로 이 거리 구해서 이 길이의 절반만 때리면 되는 거라 그랬죠? 이거는 원래 어떻게 돼 있는 도형에서 평행 이동이 됐었던 거다. x축, y축이면은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면 y는 x분의 마이너스 9에서 이동이 된 거라 그랬죠. 네. 맞는 이야기인가요? 네. 그러면 아예 푸는 김에 뭘 얼어주고 마이너스 x분의 9야? x분의 마이너스 9. 그냥 x분의 9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 길이를 구하는 거하고도 다르지 않다라 그랬죠. 네. 그죠? 그리고 요거 안에는 어떤 뜻이 숨어 있다 그랬어? x 곱하기 y는 9라는 게 숨어 있다 그랬죠? 네. 맞아요? 봐봐, 니네들 이 저기라니까 이거 처음 보는 표정 같은 거 하고 있어. 이해하면 이렇게 되잖아. 네. 그럼 이 뜻이 뭐라고 했어? x좌표, y좌표 곱한 게 9가 된다. 그래서 여기 있던 이렇게 그려도 x 길이 곱하기 y 하면 9, 이렇게 있어도 x 길이 y 길이 합하면 9, 넓이가 9로서 일정하다 이런 얘기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은 것도 이게 넓이가 얼마예요? 당연히 9죠? 근데 이게 기울기가 얼마니까? 1. 그러면 45도 45도니까 이거 길이 얼마하고 얼마다? 3, 3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네. 그러면 이거 정답 얼마다? 이거 3루트 2가 답이죠. 연립으로 풀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날 세는 게 아니라, 그리고 연립으로 풀고 난리 부렸는데 이거 근해 공식에다 넣어야 되는 좌표 나오면 어떡할 거야? 그죠? 네. 뭘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절반. 기하로 네. 풀어야 되는 거예요. 기하로. 네. 무슨 절반? 네. 저 여기 길이. 기하로 풀어야 된다고요. 네. 기하로 풀어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네. 지금 끝부분 보면 아예